이제 벡터의 뜻은 스칼라와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근데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는 것이 방향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그러니까 그 이제 벡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다행스럽게도 중3 때 힘을 배우고 그다음에 W 이퀄 FS 2를 배우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해를 할 만한데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힘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힘으로. 그러니까 3뉴턴의 힘과 4뉴턴의 힘을 어떤 한 물체가 동시에 받는다면 몇 뉴턴 힘을 받는 것인가? 그게 경우에 따라 다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3뉴턴, 4뉴턴 받게 되면 7뉴턴의 힘을 받는 거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3뉴턴, 4뉴턴 힘을 받게 되면은 이 4뉴턴 쪽으로 1뉴턴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알짜 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3 때 했던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수직 방향이다. 4뉴턴의 힘과 3뉴턴의 힘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되면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5뉴턴의 힘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까지 고려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갖다 보니까 연산이 좀 독특해지는데 여기서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도 문제를 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 자, 벡터의 덧셈.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 얘기하기 전에 먼저 표기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니까 이걸 이제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고,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방향은 당연히 화살표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방향의 벡터가 되는 것이고, 요 시작하는 점을 시점, 시점,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벡터 A, 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기는 절대값 기호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사실은 뭐다? 3분의 길이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벡터 모르는데 그러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지 3분의 길이일 뿐이다. 벡터의 크기는 3분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진행해 봅시다. 벡터의 덧셈, 요런 벡터하고 요걸 이제 A, B를 벡터라고 합시다. 시점 A, 종점 B 해가지고 A, B 벡터가 있고 BC 벡터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B 벡터하고 A, B 벡터하고 BC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과 AC 벡터가 된다는 것이죠. AC 벡터.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벡터의 합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식으로 보자면은 요게 그림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게 B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A, B하고 바로 BC 합치면은 A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벡터의 합을 덧셈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요 AB 벡터하고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한 벡터. 그러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니까 크기 같고 방향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했으면은 여기 이제 같은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BC 벡터하고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은 이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벡터의 덧셈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어 가지고 제4꼭지점, 시점에서 제4꼭지점까지 연결한 벡터가 이 두 벡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AB 벡터, 요게 BC 벡터, 그리고 그 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벡터의 덧셈이고, 그다음 벡터의 뺄셈. 여러분 스칼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뜻인데,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은 크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3분의 길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AB 벡터에서 BC 벡터를 뺀 이 벡터의 뺄셈을 한다면은 뭐예요? 이것은 이 BC 벡터와 반대 방향의 벡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BC라고 할 수도 있고 CB 벡터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 반대 방향의 벡터를 더하는 것과 같다. AB에다가 요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AB 벡터에다가 BC 벡터 이렇게 할까요? AB 벡터에다가 BC 벡터의 반대 방향,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요 벡터를 더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 차는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제4꼭지점으로 이렇게 찾아지든지, 아니면 여기 끝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뺀 이 벡터 뺄셈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뺄셈이 있고, 그다음에 실수배는
요 AB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게 되면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리고 크기만 그만큼의 실수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AB 벡터면은 EAB 벡터면 길이가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요 EA 벡터. 뭐 2분의 1 AB 벡터.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AB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AB 벡터. 이런 식으로 실수배.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걸 기본으로 하여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벡터를 성분, 어떤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점을 원점에 갖다 놓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셈입니다. 어떤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다 갖다 놨을 때 종점의 좌표 이게 이제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 PQ라고 할까요? PQ 벡터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가 됐을 때 뭐가 되나요? 얘를 원점으로 본다면 이것의 좌표가 1,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PQ 벡터의 성분을 1,2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놨을 때 종점의 좌표 이것을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벡터의 본질은 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벡터는 한마디로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점의 좌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벡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성분으로 표현한다 같은 얘기.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벡터와 좌표의 대응 관계 있죠. 벡터가 좌표와 대응된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뭐 점, 성분, 좌표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치 벡터도 그래. 위치 벡터. 위치 벡터도 어떤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의 점과 그 벡터가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죠. 이것을 OA 벡터라고 한다면은 OA 벡터. OA 벡터라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길이가 1이고 요게 2가 됐을 때 OA 벡터를 성분으로 1,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 A의 좌표가 1,2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일까요? 중학교 때부터일까요? 아니 중2 때부터일까요? 중1 때부터일까요? 하여튼 요 점의 좌표 이렇게 표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것과 이렇게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요게 위치 벡터입니다. 요게 위치 벡터. 왜? 점의 위치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하고 벡터를 표현하는 거하고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행인데 여러분 이렇게 OA 벡터를 우리 이제 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점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주로 대문자를 쓰잖아요. 대문자 O하고 대문자 A 이게 이제 관행입니다. 점은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뭐 방금 얘기했듯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점을 원점으로 놨을 때 종점의 좌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시점을 O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OA 벡터를 간단하게 O가 항상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스몰 a 벡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스몰 a. 그러면은 이게 OA 벡터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다 위치 벡터고 벡터의 본질로서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내적인데 벡터의 내적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덧셈 뺄셈은 얘기를 했잖아요. 실수배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W 이퀄 FS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3 때 했던 여기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가지고 1의 양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W 이퀄 FS.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자 내가 10뉴 여기 바닥에 놓여있는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0뉴턴의 힘을 가해가지고 2m를 끌어올렸어. 나보다 더 커지겠네. 2m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몇 뉴턴의 힘을 가한 거죠? 아니 몇 뉴턴의 일을 해준 거죠? 20줄의 일을 한 거죠. 알죠?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을 바꿔가지고 자 힘을 자 이렇게 바닥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힘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2m가 이동이 됐어요.
그럼 이거 몇 줄에 1을 한 거죠? 바로 곱하면 안 되죠. 네?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방향을 맞춰주죠. 10N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뭐 이게 60 돌아간다면은 5N 10N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가지고 5N 곱하기 2m 해가지고 10줄에 1을 해준 거예요. 요게 바로 내적입니다. 요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W 이퀄 F, 여러분 중3 때는 이제 벡터 개념이 없으니까 W 이퀄 FS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힘 벡터하고 요 변이라는 거하고 내적이라는 연산을 해주셔서 일의 양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될 것이 어떤 두 벡터를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고요. 점을 그냥 간단히 찍어도 되고 보통 살짝 좀 두껍게 칠하는 편인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요것의 정의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곱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입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정의된다. 이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의미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내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길이가 이제 A 벡터의 크기 아니에요? 요 길이가 A 벡터의 크기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이걸 이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요 길이가 뭐예요? A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A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예요. 요게 내적입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B 벡터를 A 벡터에다 수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요?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요게 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곱하기 길이 또는 크기 곱하기 크기. 요게 벡터의 내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W 이퀄 FS 이게 무슨 의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W 이퀄 FS 생각하셔가지고 아 힘의 방향과 이 이동하는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느라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적의 정의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이 정의에 비춰봤을 때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다 벡터다? 스칼라가 되죠. 내적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입니다. 이거 자체는 방향을 갖지 않아요. 다 양만 크기만 가는 것이죠. 그다음 이렇게 내적의 정의를 외우시고 그다음 이것을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이제 앞에서 방금 성분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A 벡터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그다음 B 벡터가 x2, y2라고 합시다. 요로 할 때 이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은 결론은 이렇죠. x 성분끼리 곱하고 그다음 y 성분끼리 곱한다. 그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적을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정의에서. 이거 말로만 할게요. A 벡터를 성분으로 표기했을 때 이렇다면은 A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A 벡터의 크기? 루트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나오겠죠. 피타고라스로.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도 나오겠죠. 루트 x2 제곱 플러스 y2 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얘기가 길게 되겠는데 이런 거죠.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점의 좌표로 알고 요 점의 좌표로 아는 것이니까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아는 거예요. 세 길이를 다 아는 것이니까 요 사이각 세타에 대해서 뭘 이용해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쓰겠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써서 쪼자자자작 약분하고 정리하면 남는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 그거 믿어주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지는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내적을 실제로 성분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의 크기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성분으로 내적 계산하는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뭘 첫 번째? 내적에 대한 논의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내적에서 파생되는 것이 첫째,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적의 정의를 보셔도 알겠죠. A 내적 A를 하게 되면 크기 똑같은 거잖아요. A의 크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
같은 벡터니까 세타가 제로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디다 써먹냐면은 혹시 이제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했을 때 그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내적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의 제곱을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뭐 내적을 구하여라,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크기의 제곱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주 도식화하다 보면은 해본다면은 그 이제 뭐 내적의 최대값 구해라, 내적의 최소값 구해라,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벡터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딱 이런 거예요. 정의 써볼까? 크기 코사인 스타 정의를 이용해 볼까? 아니면은 성분으로 나타내 가지고 내적식을 성분으로 표현해 볼까? 아니면은 어떤 크기의 제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적을 식을 만들어 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적에서 파생되는 또 두 번째 논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겁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지금 저 내적의 정의 있죠. 크기 코사인 세타. 그 식을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은 AB의 내적을 크기로 나눈 것이죠. 이거 당연하죠? 이거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요 식이 뭘 뜻하게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 A 벡터하고 B 벡터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게 되면은 내적도 계산할 수도 있고 각각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할 때 요 정의식을 약간 변형해 가지고 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내적에서 파생되는 논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1학년 때 절대부등식 두 가지를 배워요. 자, 졸지 마시고 절대부등식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고, 물론 이제 조합평균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절대부등식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아시다시피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곱한 것이 크거나 같다. ac 더하기 bd 이걸 통째로 제곱한 것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어떠한 실수 a, b, c, d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 벡터의 성분을 아까 한 것처럼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을 x2, y2라고 해봅시다. 요로 할 때,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먼저 분자의 내적, 저 식이 또 나오네 지금. 분자의 내적이 들어가서 x1, x2 더하기 y1, y2 이게 분자에 들어간 내적이고, 크기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곱하기 루트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그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관찰해 보세요. 분모를 여기 우변으로 이항해서 양번 제곱해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딱 코시-슈바르츠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여기서도 등장한다. 벡터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연산 속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자, 네 번째로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이 연산 법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항 연산입니다. 어떤 두 개의 항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 덧셈 뺄셈 하듯이 계산하는데 이 내적이라는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요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A 내적 B하고 B 내적 A는 어떤가요? 뭐 정의를 보셔도 되고 성분을 보셔도 되고 같죠? 맞죠? 어차피 크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에서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물론 이 양변에 있는 애들은 다 스칼라드입니다. 스칼라로서 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죠. 다음 결합 법칙 성립하는가? 결합 법칙 성립하느냐라는 것은 A하고 B를 먼저 내적을 해놓고 C랑 내적을 하는 거하고 B, C를 먼저 내적을 한 다음에 A랑 내적을 하는 거하고 같냐 그 말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는 같냐 다르냐를 따지기 전에
요런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적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이게 스칼라니까 어떤 벡터의 실수배면 의미가 있지만은 스칼라하고 벡터를 내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느냐. 요거 A 플러스 B 합은 내적 저기 벡터죠. 합 벡터입니다. 요 벡터하고 합 벡터하고 그다음에 C하고 내적을 했을 때 마치 실수해서 플러스하고 곱하기 한 것처럼 분배가 된다. AC, A하고 C 내적한 거랑 B하고 C 내적한 걸 합친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확장해서 A 벡터, B 벡터 합친 거하고 C 벡터, D 벡터 합친 것을 내적을 하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AC 내적, AC 내적, AD 내적, BC 내적, BD 내적. 이 네 개의 내적, 네 개의 내적이니까 네 개의 스칼라겠죠? 네 개의 스칼라를 합친 것 같다. 말이죠. 누구 맘대로 성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적이란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은 말이 안 되고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내적과 관련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줄여서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벡터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 나왔듯이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딴 걸 안 배우는구나. 이제 기하로 가서 2차 곡선의 방정식, 공간 도형의 방정식, 이런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벡터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벡터를 이용해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배우냐? 원이라는 것이 평면에서 어떤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벡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원의 중심 역할을 할 정점이 주어져야 됩니다. A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원의 중심 A가 주어졌고 이 A로부터의 거리가 R로서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벡터로. 그러면은 A는 정점이고 R은 주어진 상수인데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은 동점이겠죠. 항상 모든 도형의 방정식과 모든 자취의 방정식이 그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이 갖는 공통점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벡터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한다면은 이 P가 원 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뭐예요? 바로 A로부터의 거리가 R로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A로부터의 거리를 벡터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P의 벡터의 크기가 R이다. 간단하죠? 여기 벡터 방정식입니다. 벡터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맥락이 여기서 A는 정점, R은 주어진 상수, A와 R이 주어진 상태에서 동점 P의 자취가 바로 원이 된다. 알겠죠? 이게 벡터 방정식 원을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자 평면에서 사실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평면만 생각하죠. 평면에서 어떤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점 A를 지나면서 요 벡터와 평행한 직선. 그럼 이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어진 거예요. A하고 V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한 점 A와 한 벡터 V가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A를 지나면서 V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로 놓고 이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족시켜야 될 관계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여기 AP 벡터가 이 V라는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AP 벡터가 V의 실수배가 된다는 얘기는 자
만약에 t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게 딱 요만큼의 크기와 방향의 v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v의 1배, v의 2배, v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AP 벡터가 v의 2분의 1, v의 3분의 1, v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a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피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찍히는 겁니다. 이래겠죠. 그럼 t가 음수면은 v의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배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음수 t에 대해서 a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p가 쫙쫙쫙쫙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t 값이 모든 실수에서 다 변해가면은 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과 이 실수 t 하나의 값이 1대1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t 값이 실수 전범에서 쫙 변해갈 때 이 직선이 쫙 완성이 되는 것이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것이고 얘네들을 달리 바꿔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AP 벡터를 OP-OA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벡터의 덧셈 뺄셈 배웠으니까 네? OA에다 AP를 더하면 OP가 되는 거니까 AP를 OP-OA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V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P는 OA 더하기 TV.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보면은 요 식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 이게 A하고 물론 O는 당연히 주어진 거고요. O하고 A와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이 동점 P의 자취는 뭐가 되느냐? 말로 설명해 보면 A를 지나면서 V 벡터와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스몰 p는 스몰 a 더하기 tv 이렇게 직선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게 직선을 표현하는 벡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a-p 이것을 ap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ap로 썼다면은 op-oa의 크기가 r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p-a 이퀄 r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a로부터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합치. 그 다음에 혹은 또는 똑같은 말이지만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방정식을 보고 이게 무슨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벡터 방정식이다.